안녕하십니까. 우량감자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일요일이고요. 이제 8월도 일주일 조금 더 남아있는 날이네요. 오늘 뭐 여러분들 다 잘 쉬시고 계십니까? 금요일 날 보니까는 미국 시장 굉장히 급반등을 했던데, 예. 오늘은 그 캠피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어, 굉장히 그 투자 거장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쓰신 책 중에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 해가지고 나온 책이 있는데 요거 한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초보 투자자들 보면은 아직도 그 장기 투자에 대한 그 조금 거부감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시장은 뭐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잘못된 미신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 투자 원칙도 잘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초보 시절에 가졌던 문제점들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몇 년 동안 투자했는데도 계속 손실이 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무언가 잘못됐는가 아, 라는 것을 이 투자 거장들이 하는 얘기들을 좀 잘 듣고 좀 변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좀 어떤 그 본인들의 투자의 습관이라 그럴까? 안 좋은 습관들을 좀 고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해서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요 책은 그 캠피셔가 11권 정도 투자 서적을 저술을 했는데 그 중에 요겁니다. 2013년도에 나온 시장 신화에 관한 작은 책을 번역한 책입니다. 투자 거장의 어깨에 앉아서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피셔는 투자의 거장 중에 하나고 피셔 인베스트먼트를 창립하셨고요. 이름을 딴 거죠. 수백억 달러 자산 운용하고 17가지 투자 미신을 통한 합리적 투자 철학을 설파하셨고 투자 경력은 40년 이상이고요. 그래서 뭐 이 책의 어떤 뭐 그 잘못된 그 시장의 미신에서 벗어나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는 게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채권은 주식보다 안전하다. 일반적인 믿음이고요. 채권은 변동성이 낮아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금 손실 위험이 적다. 그래서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채권의 장기 수익률을 보시면 주식보다 훨씬 떨어진다. 결국 장기 투자를 할 때는 기회비용,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지금 몇 프로입니까? 이게 한 5%, 채권 수익률이 5% 정도인데 장기적으로 주식은 봤을 때는 물론 업다운이 있고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10% 이상의 연평균 수익률. 그 뭐 특정한 시기인 것 같아요.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각 지수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 한 8%에서 10%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인플레이션보다는 훨씬 많은 수익을 가져오더라. 채권 같은 경우는 위험한 게 인플레이션보다 조금 수익률이 고만고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주식이 더 안전한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성장성을 바탕에 둔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고려 시에는 실질 구매력이 보전이 안 될 수도 있다. 채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년 이상 장기간에는 변동성이 물론 있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주식이 훨씬 나은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업 이익이 인플레이션에 맞춰 성장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투자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사실상 제일 안전한 걸로 보면 예금이 되겠죠. 예금. 우리 그 5천만 원까지는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거의 이제 기회 손실을 따져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인플레이션까지 따졌을 때는 엄청나게 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실이 되니까 오히려 주식이 더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미신 보시면 자산 배분은 나이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얼마 안 남았으면은 그러니까 여명이 얼마 안 남았으면은 투자 손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주식에서 투자 손실을 많이 봤을 때 회복할 기간이 적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채권의 비중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캠피셔는 개인의 상황을 무시한 공식이 되겠고, 그래서 투자 시간과 지평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얼마까지 더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내 재정적 목표와 현금 흐름까지 고려해라. 내가 60세 이상이어도 일거리가 있다 그러면은 더 투자 주식 비중이 더 높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위험 감수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되고, 실제의 기대 수명과 은퇴 계획에 따라서 자산 배분은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변동성에 대한 오해인데, 변동성이 가장 위험한 위험 요소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위험 요소이긴 맞기는 맞는데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이 돈의 뭐 명목 가치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자본이 많아지고 주식 시장이 훨씬 커지니까 이게 변동성이 커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 이론에 의하면 투자자들은 이 변동성에 대해 장기적으로 보상을 받는다. 결국 보시면 그 안정적 시기에 투자한 사람하고 변동성이 큰 시기, 그러니까 하락을 많이 했을 때 당연히 장기적으로 보면은 투자 수익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진정한 위험은 기회비용이고, 기회비용이란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우상향하는 성장성 있는 주식에 투자를 안 하고 채권으로만 갖고 있었을 때 그 아까 벌어지는 거 있죠. 그만큼의 수익을 포기하는 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은 위험으로 보면 안 되고, 위험으로 얘기하죠. 위험은 찬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은 역사적으로도 항상 일정하고, 결국에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항상 투자가 어, 하기 좋을 때는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 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역사적으로도 변동성이 암만 커도 한 50% 정도가 맥스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물론 앞으로 미래는 알 수는 없겠죠. 알 수는 없겠는데, 50% 이상 막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 그리고 단기 변동성 두려움이 장기 수익 기회를 박탈한다. 그러니까 두려울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에 대한 미신들 보시면 다섯 번째, 원금이 보장된 고수익 추구는 가능하다. 가능할까요? 원금이 보장됐으면 그거는 고수익이 불가능하다. 그만큼 변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변동성이 떨어지는 것이 어떻게 수익을 가져다 주느냐. 결국에는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GDP보다 주가가 높으면 주식 시장이 폭락한다. 항상 그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은 늘 10% 이상을 수익을 낼 것이다. 수익률을 낼 것이다라는 것이 피셔의 반박에서 보시면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해라. 그래서 예상 수익률은 항상 리스크와 정비례한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울 정도는, 원금 보장해 준다 그러는데 뭐 20% 30%,
저도 예전에 그래서 사기를 많이 당했습니다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GDP와 주식시장의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그 주식 회사의 기업의 가치, 기업의 가치는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 GDP와. 앞으로 회사가 회사는 항상 이익 추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특히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추구하기 때문에, 물론 그 와중에 큰 레버리지를 써서 망하는 회사도 나오겠지만 결론은 역으로는 우상향을 한다라는 믿음이죠. 그리고 특정 수익률이 10%가 매년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장기로 가게 되면 그게 10%가 되고,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 보유 중에 한 10%의 기간 중에 크게 상승을 하고 나머지 기간들에는 뭐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쪽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미국 같이 성장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좋은, 그러니까 패권 국가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미국의 경우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른다. 그래서 분산을 해야 되고 국가별로도 분산을 해야 되고 자산도 분배를 해야 된다. 뭐 미래는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과거는 우리가 보고 하는 거지만 미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리스크와 수익률은 정비례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신 8 보면 고배당주로 확실한 소득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배당금은 언제나 삭감될 수 있고 배당 컷이죠. 성장성이 낮은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성장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소형 가치주가 항상 우월하다. 우월한 시기가 있죠. 시장의 트렌드가 변하며 특정 스타일의 맹목적 집착은 위험하다라는 것이 되겠고, 미신십은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기, 이거는 잘못된 거다. 불확실성이야말로 시장의 본질적 특성이고 그것이 나의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불확실해서 막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 불확실성에서 그때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확실성은 이게 진짜로 뉴스가 나와서 확실해졌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이미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방송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확인하고 들어가자.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죠? 잠시 피해라 그러면서 팔아놔라.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비싼 가격을 치르고 사야 되더라. 그리고 손절매가 손실을 막아준다. 오히려 세금과 거래 비용만 높이고 회복 기회를 박탈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저도 여기 있습니다. 저도 초보 시절에는 계속 손절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다가 결국에는 증권사 좋은 일만 많이 시켰었죠. 결국에는 장기적 관점과 유연성을 유지하고 특정 전략에 집착하지 말고, 트렌드들은 항상 변하니까, 그리고 시장 변화에 적응해라. 그리고 시장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에 대한 어떤 시장 변화에 적응을 하라는 것이고, 불확실성에서 기회를 찾는 통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분산 투자와 우량 기업 선별이 진정한 위험 관리가 될 것이다. 분산 투자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10종목으로 분산을 해서 한 30%만 맞추면 그것이 나머지 하락하는 보유분이 하락하더라도 나머지 상승하는 종목들이 모든 것을 커버해 버린다. 그렇다고 해서 그 종목을 딱 찍어가지고 몰빵 매매를 해가지고, 물론 그게 성공할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야말로 위험한 전략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절매 전략과 장기 보유 전략을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이 정도면은 손절매 전략도 계속 우상향하는 거는 정말 잘한 겁니다. 사실은 이것도.
10% 하락 시 매도한다. 근데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과의 격차 보십시오. 격차. 예,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20년 기간이죠. 그래서 장기로 보유하고 복리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사고팔고 하지 마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시 경제지표와 시장의 관계. 미신 12, 실업률이 상승하면 주가가 하락한다. 그리고 미신 13, 미국은 부채가 과도하다. 그리고 미신 14, 달러가 강세면 주가가 상승한다. 미신 15, 사회 혼란이 주가를 떨어뜨린다. 시장은 미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실업률은 후행 지표가 되겠고요. 모든 지표 중에서도 가장 후행 지표죠. 실업률이 지금 뭐 미국도 좀 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은 올라가는 와중에 바닥을 찍죠. 그래서 주가가 먼저 상승을 하는데도 실업률은 계속 올라갑니다. 실업률이 올라간다고 더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채의 질과 감당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GDP 상승률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그래서 GDP 대비해서 얼마만 하냐. 그리고 국가가 어느 정도 강대국이냐, 패권국이냐에 그 감안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달러가 아니면 환율 영향은 정말 복잡적이고 기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진짜 이거 환율 맞추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리고 달러가 강세라는 거는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고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가 좋아지고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 강해지는 거지. 예, 미국 달러가 강세면 주가가 상승한다? 이거는 좀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사회 혼란이 주가를 떨어뜨린다. 미리 미리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는 매수 기회가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기업은 이윤 추구와 회복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의 CEO가 누구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기업이 속해 있는 국가가 자유도 그리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어느 정도인가. 지금 뭐 구글이 계속 뭐 독점 때문에 지금 계속 규제에 붙잡혀 있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 17 마지막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뉴스를 이용하라. 뉴스 매체를 통해 얻는 정보로 투자의 결정을 내리면 성공할 수 있다. 근데 뉴스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된 정보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저번에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얘기했죠. 과거의 사실을 보도하는 거다. 뉴스는 미래의 뉴스가 안 나오죠. 그래서 과거의 사실을 보도하고 이걸 어떻게든지 돈을 가지고 그 정보력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 알고 있다. 그래서 후행 지표가 되겠다. 뉴스는. 그리고 투자자의 감정을 자극해서 잘못된 결정을 유도한다. 그래서 큰 손들의 어, 매도 혹은 주식을 싸게 매수하려는 어떤 뉴스로 작용을 한다. 그리고 17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울 정도라면 한번 비판스럽게 받아 들여야 된다. 비판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지금도 엔비디아가 계속 너무 좋죠.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거를 너무 좋아서 팔기가 너무 힘든데 대박의 투자기에는 놓치지 말고 즉시 잡아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너무 좋아 보이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철저한 분석과 인내심이 필요하고 단기적인 감정이나 소문에 휘둘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뉴스가 발표되고 나서 부정적 뉴스가 발표되고 나서 더 하락할 것 같지만 오히려 상승하더라. 그리고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나서 더 상승할 것 같지만 오히려 하락하더라라는 게 예, 결국에는 뭐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 상승 트렌드를 계속 타고 가긴 하죠. 근데 꼭지에 잡게 되더라라는 거고 그리고 부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면은 저점을 잡게 되는 기회가 되더라라는 것을 가지고 뉴스를 맹신하기보다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분석하고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라는 게 피셔의 조언입니다.
그래서 캠피시의 투자 철학 핵심을 보시면 결국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요 앞에만 쳐다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300m 앞에 그리고 바로 옆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에 대한 미래를 보는 미리 예측하고 그리고 최악의 순간을 고려해서 운전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안전운전이 돼서 가지 않습니까? 무조건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듯이 단기 변동성에 일일비하지 않고 충분히 긴 시간 지평을 설정하고 봐야 된다. 그리고 미신에서 벗어나라. 시장의 소음과 대중의 심리에 휘둘리지 않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불확실성에서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자. 확실성은 가장 비싼 요소이고 불확실성이 최고조일 때가 투자의 적기가 된다. 그리고 주식의 장기 우월성, 그리고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실질 구매력 보존과 복리의 마법을 활용하는 게 주식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오히려 높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참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시장의 미신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인내심 있는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합리적인 분석을 하고 결국은 엉덩이, 인내심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를 하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상황들이 딱 17가지 상황들.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정말 반대로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는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상 우량감자였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음 주 또 월요일 날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량감자였습니다.